이병태 교수님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 1960년생이에요. 1960년생이니까 60년 2월 25일 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대학 교수들은 정년이 65세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2025년이니까 딱 만 60세가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 25일이니까 만약에 한 일주일만 늦게 태어나셨어도 이번 학기까지 대학 교수 계속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그 지금 정년 퇴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 왜냐하면 한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3월 뭐 1일이나 2일 정도에 태어나셨어도 한 학기 더 그 교수하셨을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도 다 교수님이셨지만은 이제 대학 교수들은 그 생일하고 학기하고 그렇게 딱 그 커트를 갖다가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병태 교수님은 카이스트 정년 퇴직하시고 뭐 명예 교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쉬시든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청주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충주하면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겠지만 제 기억에 김혜경 씨가 그 이재명 그 후보의 사모님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제가 그 썸네일 제목을 그 영부인 2순위 설란영 이렇게 했었는데 영부인 1순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김혜경 씨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씨가 아마 충주 출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님하고 동양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김혜경 씨가 충주가 고향이었다 그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뭐 김혜경 씨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충주에다가 그 나무 막대기에다가도 뭐 절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병태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오고 그런 다음에 전공을 바꿨어요. 카이스트 가가지고 대학원을 서울대에서 대학원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아니고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은 카이스트로 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으로 전공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산업공학이나 경영과학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박사 학위가 아니고 박사 학번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당연히 이제 법학과 박사 과정 들어가서 수료까지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학번이 있는 거고 제가 학번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건설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모 대학에 그 입학했다가 오래 다니진 않고 한 1년 정도만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어서 변호사 개업하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내용을 떠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미등록 제적된 상태인데 그 건축공학과죠. 그 건축공학과인데 그 수업을 제가 몇 개 쭉 들어보니까 제가 문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똥손이어가지고 손재주도 없는데 근데 그 과목을 쭉 들어보니까 내용이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더라고요. 건축공학과가.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엔지니어보다도 그러한 그 경영과 관련된 그런 쪽을 많이 배우네. 그래서 잘하면 내가 졸업도 할 수 있겠다. 뭐 논문이야 그냥 대충 얼렁뚱땅. 제가 국방부에서 미군기지 사업을 갖다가 그 담당했기 때문에 4년 반 동안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좀 경험도 있고 자료들도 모을 수 있고 해서 그걸로 잘 비비면 박사학위 논문도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코스웍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과목들 중에 그렇게 막 전문적인 막 그 건축 관련된 그런 이과적인 그런 것들도 많지만 경영학적인 것들도 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하면 내가 졸업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산업공학과나 경영학과나 굉장히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석사까지는 카이스트에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텍사스에 가면 그 텍사스 주립대학이 오스틴이라고 한 도시에 텍사스 주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영학과 졸업해서 경영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가 되셨는데 카이스트에 교수하기 전에 미국에서 교수를 여러 군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의 경영학부 교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리조나 대학의 경영정보학과 교수도 하시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카이스트에서 경영대학원 교수를 쭉 하셨는데 아마 뭐 이병태 교수님이 경영학 쪽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학문적인 업적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병태 교수님이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것보다도 뭐 제가 그런 쪽으로만 나갔으면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병태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알기나 하겠습니까? 전공도 다른데. 그런데 이병태 교수님이 그때 이제 시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현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입 바른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아,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다음에 바른 말씀 많이 하시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 이번 대선에 이병태 교수가 홍준표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결국은 중도에 이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병태 교수가 뭐 어떻게 할까? 뭐 홍준표 그 시장님 지금 하와이 가셨다면서요. 저도 태어나서 하와이 3번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럽다 진짜.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 홍준표 시장님이다. 나도 하와이 가가지고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도와줬던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 탈락하고 그 뭐 당적까지 이제 파가지고 하와이로 이제 떠나버렸고, 그러면 뭐 이병태 교수님도 정년퇴직 하셨겠다. 나도 이제 그만 쉬어야지 이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미련이 남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하고 지금 남아있는 대선 후보 뭐 7명인가 되지만 그중에 의미가 있는 후보, 뭐 황교안 후보님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후보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3사람 중에 가장 결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도 아닌 것 같고 김문수도 아닌 것 같고 이준석 후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돕겠다라고 할까 그랬었는데 그 페이스북 좀 올려봐 주세요. 그 어젠가요? 그 페이스북에 글이 딱 올라왔어요. 나의 페이스북 마지막 포스팅. 그래서 제 거취에 관한 글 어제 올린 거네요. 17시간, 제가 캡처했을 때가 1시간쯤 전인 것 같은데 17시간 전이었으니까 캠프에 미련이 있었나 봐. 오늘 제가 어느 캠프에 가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났고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그래가지고 내 꿈은 홍준표가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준석과 단일화해서 자유주의 정부를 만드는 게 내 꿈이었는데 4월 29일 좌절됐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야기를 딱 보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홍준표가 되면은 그 국힘당의 후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죠. 뭐 단일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무래도 이준석이 홍준표를 흡수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을 테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탈락했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만약에 이제 무슨 캠프에 간다라고 하면 이준석 캠프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홍준표는 6공화국을 닫는 사람. 지난 대선 저도 진짜 6공화국을 이제 클로즈하고 7공화국을 제7공화국을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은 7공화국을 여는 지도자로 세대 교체 이거를 꿈꿨다는 거죠. 하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아주 좌절을 갖다가 했다. 홍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 저는 이제 나라 걱정을 접고 정년 퇴임한 거 맞네. 그러니까 지난 2월 말에 정년 퇴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하신 일이 없는 거지. 은퇴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본도 갔다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본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저는 작년까지밖에 못 갔고 올해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마지막 줄 읽어야 되겠네. 저는 이제 홍준표에서 풀려나서 자유계약 선수가 됐다. 그런데 이준석뿐만 아니고 이재명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 왔네요. 그다음 페이지. 저는 당연히 뭐 평소 지론에 부합하는 이준석 대표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라고 본인도 이병태 교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어쨌든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네. 그게 이준석한테 가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 캠프는 어떤 정부와 다르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과는 다를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 정통 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 운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병태 교수의 말씀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는 정통 경제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경제 운영이었죠.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경제 원칙. 그런데 이재명 캠프는 만약에 집권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프에 들어와 달라. 이렇게 설득을 계속해 왔고, 그 다음에 이병태 교수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게 규제 개혁과 성장 복원인데 그 룸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병태 교수를 아끼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시즌 2를 막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핑계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떤 핑계가 있느냐? 국민의힘 핑계를 대는 거야. 국민의힘이 막장 드라마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준석 캠프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한대네.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준석은 끼케야 벤처밖에 되지가 않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정치를 사업으로 봤을 때 이준석은 끼케야 벤처 기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재명 캠프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지금 재벌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기기 어렵겠죠.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본인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핑계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 핑계 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굉장히 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사기적인 경제 정책을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핑계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갖다가 대느냐? 김문수는 진짜 싫다. 왜 김문수가 싫으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운운하는 사람들은 지성이 없는 사람이야. 반지성적인 지도자야.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그 핑계가 막 있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 막장이야. 김문수는 반지성이야. 우리나라 어려워.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때 소주성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어. 그걸 누군가는 들어가서 막아야 돼. 어떻게 막습니까?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데 호랑이 잡으려면 어떻게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 끝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끝에서 넷째 줄, 이재명 캠프에 조인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재명 캠프에 조인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저를 아끼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준 분들한테는 매우 의외이고 실망스러운 뉴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아끼는 두 여인, 우리 엄마, 내 마누라, 우리 아내의 뜻과도 다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님 어머님과 이병태 교수님 사모님은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호랑이 굴에 난 들어갈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잡혀 먹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호랑이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호랑이한테 그 호랑이가 나를 탁 치면 그러면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탁 친 거하고 같겠습니까? 발톱 딱 세워가지고 호랑이가 펀치 한번 딱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얼굴이 싹 나가겠지.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심지어 호랑이가 아가리를 이만큼 벌려가지고 제 뭐 머리부터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지막 외침을 하고 싶대. 아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님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경제적 자유 만세 이렇게 외친 다음에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든지 호랑이를 잡든지 그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 쪼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석이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이재명 캠프에 쪼인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병태 교수님이 그 뭐 하셨던 분입니까?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심지어 대학 교수도 오래 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병태 교수님이 영어를 되게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모든 그 단어나 발음을 영어식으로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로 발음 안 하고 우크레인이라고 한대. 왜 우크레인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게 아마 그 뭐 저쪽 슬라브어 쪽 그 언어겠죠. 근데 영어로는 우크레인이라고 써요. UKRAINE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우크레인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맞을까요? 베네수엘라가 맞을까요? 베네수엘라가 맞아요. 저는 베네수엘라는 이게 스페인어인데 저는 스페인어는 모르거든요. 스페인어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데 스페인어 아는 사람이 제가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야. 베네수엘라야. 그 예컨대 런던을 영어식으로 하면 런던인데 불어식으로 하면 롱드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뮌헨을 지금 김민재가 가 있는 바이에른 뮌헨을 그 뮌헨을 그 뭐 영어식으로 읽나? 그럼 무니히가 되는 게 무니히가 어느 나라 말이지? 어쨌든 독일어로 하면 뮌헨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이병태 교수님은 영어식으로 발음을 다 한대.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유크레인,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라고 안 하고 베네주엘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를 그 영어식으로 읽으면 아르헨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는 것도 그 이병태 교수님은 이재명 캠프에 쪼인합니다 이렇게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준석 후보한테는 매우 미안하다 하지만 꼭 멀지 않은 시간에 세대 교체하고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 재건의 꿈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 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홍준표가 안 되면 이준석한테라도 가가지고 내가 이준석 후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그 뭐라 그럴까 경제적 자유를 갖다가 그 주창하는 세대 교체를 갖다가 하고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 재건을 갖다가 같이 합시다였는데 이제는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지. 미안하다. 나는 어디로 간다? 이재명 캠프에 쪼인한다.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저는 이해를 갖다가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뭐 저 같아도 할 일이 없는데 그다음 목구정이 포도청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세인데 지금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세론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런저런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병태 교수가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세잖아요. 대세가 그냥 그 강이 도도하게 막 흐르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는 그 채널 A 바로 옆에 있었고 근데 또 너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봤는데 저녁에 이제 뉴스를 갖다 딱 보니까 이재명 후보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윤여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법제처장에 있던 이석연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이병태 후보가 뭐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가지? 왜 자꾸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거는 대세론이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조금 그 호랑이 굴에 한번 설마 나를 잡아먹겠어 이런 생각으로 호랑이 굴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뭐 이병태 교수님이 그렇게 그 결론을 갖다가 결심을 했으면 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는데 뭐 누가 맞겠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하와이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아이 교수님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세요라고 한다고 한들 이병태 교수가 호랑이 굴에 거의 다 들어갔는데 나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홍준표 시장님 말씀 듣고 나 이제 안 들어갈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끈 떨어졌는데 또는 홍준표 후보가 이병태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뭐 시즌 2 하면 안 되니까 이 교수님이 가서 좀 막아주시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병태 교수가 간 거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누구 말 들을 사람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왕 들어가시기로 한 거 그냥 그 페이스북에 글 쓰신 것처럼 그냥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경제적 자유를 갖다가 지킬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거기서 뭐 여당 내 야당 목소리를 할 수 있으면 하든지 뭐 그다음에 소주성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역사의 발전은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환갑 가까이 살아 보니까 역사의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이에요. 생산력이 발전한 나라가 그게 더 그 선진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80년대 책 읽었을 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막스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자본주의 망한다.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갖다가 극복해가지고 등장한 게 공산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는 썩어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훨씬 더 그 발전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거냐? 공산주의 국가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냐? 소련 봐라. 소련이요 처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돈된 다음에 계획경제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팍팍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봐라 이런 것들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체제전쟁 끝났잖아요. 자본주의로 사람들이 내게 돼야지 더 머리도 굴러가고 저도요 옛날에 뭐 삼성이고 어디 막 다녔을 때 그때는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개업하니까 저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왔거든요. 저절로 눈이 4시에 떠지더만 개업하니까 저절로 눈이 4시 5시 눈이 딱 떠지고 일어나기 싫어도 바닥바닥 일어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 그 보장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머리 한 번 더 쓰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나 그다음에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지? 애플 만든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력이 팍팍 발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병태 교수가 설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역할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저기 그 기사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보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홍준표 책사 이병태 교수 이재명 선대위가 영입을 안 한다. 발언 논란 등 당내 부정 여론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게 뭔 소리야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뭐 일단은 이병태 교수님 관련해 가지고 무슨 성추행이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무혐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억울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본인은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고 본인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소명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되게 싫어할 이야기를 그 이병태 교수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뭐 친일이 뭐가 나쁘냐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본하고 친하게 지낸 게 뭐 나쁜 겁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달랐죠.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 120년 전에는 120년 전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습니까? 을사조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친일한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때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1인당 GNP가 거의 똑같은 나라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나라 사이즈가 다르니까 인구 사이즈가 다르니까 지금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전체적인 GDP가 한 2배 반 3배 정도 크긴 한데 그거를 n분의 1로 하면 일본이나 우리나 저도 뭐 일본 작년에도 갔었지만 올해도 갈까 생각 중인데 그 뭐 일본 가봤자 제가요 1988년에 일본 처음 가봤거든요. 야 그때는 와 우리나라랑 다르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요
일본의 물가가 어찌나 비싼지 뭐 사 먹을 생각도 그때 제가 일본에 1박 2일인가 동경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있었는데 야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 생각했는데 최근에는요 일본 가면 뭐 이런 핸드폰 사옵니까? 옛날에는요 일본 갔다 오면요 텔레비전 사오고 뭐 라디오 사오고 워크맨 사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일본 가면 뭐 사옵니까? 용각산 사왔어요. 저 작년에 일본 가가지고 용각산이 이제 제가 목이 약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 뭐 말 많이 하고 그러면 막 캑캑거리고 뭐 기침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한국 용각산도 있는데 보니까 일본 용각산이 조금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더 좋다는 뜻이 아니고 저한테는 일본 용각산이 더 맞는 것 같아. 지금 일본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뭐 사오느냐 저기 그 뭐야 용각산 같은 거 사오고 또 뭐 사옵니까? 저는요 편의점 가가지고 빵을 갖다가 잔뜩 사가지고 트렁크에다가 빵을 한 10개쯤 사와요. 일본 빵이 제 입맛에 또 일본 빵이 맞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정도 됐는데 일본하고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콤플렉스냐. 저 그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이병태 교수가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죽창가 들고 머리띠 들고 죽창가 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듣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님이 본인이 페이스북에 밝힌 바와 같이 이재명 캠프에 조인하게 될지 아니면 저 세계일보 그 기사처럼 그 조인이 안 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병태 교수님 같은 분이 이재명 캠프 가가지고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서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수립됐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봐라 이재명 캠프에서 우리가 대세야. 봐 윤여준 들어오는 거 봤지? 이석연 들어오는 거 봤지? 그런 거 보고 이병태 교수도 들어오네? 그럼 또 누가 들어올까? 그러면서 외연 확장을 갖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이제 이용만 당하고 그런 거 아닐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고 처신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